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 후보군에 극적으로 합류한 김영태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당의 부적격 판정을 뒤집고 돌아온 김 후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결의를 다졌는데요.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이 큰 뜻을 품었다는 소식에 아흔을 넘긴 노모가 선거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파란 점퍼를 입혀주며 간절한 응원을 보냅니다. 어머니의 지지 속에 개소식을 연 김영태 예비후보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북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중앙당 재심을 통해 경선 자격을 회복한 과정을 설명하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중앙당에서 무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가. 제 이 모든 것이 저를 도와주고 저를 또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거창한 담론보다 농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공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저는 공약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공약. 배고플 때 빵 하나 주는 것이 고맙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위원장도 참석해 김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를 정치적 동지이자 검증된 민원 해결사로 평가하며 지역 수건 사업을 함께 이끌 적임자임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사무국장을 맡아서 기꺼이 저를 또 도와줬고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뽑아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칭찬만 하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남원에 희망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영태 하면 예비후보 하면 화이팅 한번 3번 외쳐주십시오. 김영태 예비후보!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된 남원시장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하는 본 경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번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을 추가로 치러야 하는 만큼 합종 연행이나 지지층 결집이 승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보자에게 감점 가능성을 늦게 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접수 마감 30분 전 갑자기 25%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 후보는 앞서 전북도당이 감점이 없다고 문자로 안내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절차와 상식에 어긋난 집권 여당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는 전북도당 관계자가 중앙당 추가 지침에 따라 과거 경선에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공천 불복자로 간주해 25%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접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일 저녁 7시 20분쯤 남원역 승강장에서 90대 남성이 선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열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안군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판매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부안군은 군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수소차 농어촌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이 운영을 위탁한 수소 충전소는 버스와 청소차, 승용차 등 일평균 6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재개발 지역 투자를 유도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제시 다시온 마을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제시 다시온 마을은 생활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식품부의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자리, 창업과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 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주민 간담회를 통해 김제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며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군수 후보를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자신이 순창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뜨거운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30년 현장 경험을 내세운 도전자의 추격과 군정 성과를 앞세운 현직 군수의 수성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철 전 NH농협 손해보험 부사장과 최영일 군수가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후보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임 후보는 30년 농업과 금융 현장에서 쌓은 실무 능력 등을 내세우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농민수당, 아동행복수당, 청년 종잣통장 예산을 복원하고 아동행복수당은 즉시 원상 회복시키겠습니다. 둘째, 농민과 소상공인이 잘 사는 순창입니다. 농가소득 6천만 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임 후보는 자신의 무보수 봉사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현직 군수인 상대 후보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인물 교체론을 앞세웠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임기 동안 임기가 끝나면 전액 순창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로지 순창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이에 맞서 현직 군수인 최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검증된 군정 성과를 조목조목 짚으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23, 24, 25,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곳 어디입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약속 이행평가에서 순창군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최 후보는 순창을 미식 관광 1번지로 도약시키고 태양광 협동조합을 통한 햇빛연금 마을 조성 등 민생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순창군을 K푸드의 원조인 전통 발효식품을 이용한 미식관광 1번지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경선 결과가 본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인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두 후보의 막판 스퍼트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합산해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후보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임실군은 새로운 군수를 뽑아야 하는 무주공산 지역으로 후보들 간 경쟁이 벌써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선거 판세는 안개 속인데요.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정명기 기자가 이들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현직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임실군. 새로운 수장을 꿈꾸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모두 7명. 먼저 민주당에서는 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병희 후보는 1962년생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휴학 중입니다.
임실군 체육회장 등을 맡고 있고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김진명 후보는 1963년생으로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재선 도의원을 지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성준우 후보는 1966년생으로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한병락 후보는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주 뉴욕 중앙사관 부총영사를 지냈고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한득수 후보는 1963년생으로 벽성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임실축협 비상임 조합장 등을 맡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무소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혁신당 김황중 후보는 1967년생으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삼선 군의원 출신으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100여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무소속 정인준 후보는 1957년생으로 호원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임실군 산림조합장 등을 지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예비 경선을 통해 신대용 전 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6명의 후보 중 상위 4명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소속 삼선 군수를 배출할 만큼 인물론이 강한 지역 특성상 본선에서는 후보 개인이 걸어온 길이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병규입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26일 삼보 일배에 나서며 정치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기 광장연합과 함께 맺은 야 5당 합의를 지키지 않아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의 오랜 일당 독주 구조가 지역 발전을 막고 부패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 구조를 바꾸고 정치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중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 등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이달 31일까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도정이 외지 인사 중심 구조와 도덕성 논란 등으로 인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7일 입장문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한 핵심 간부와 산하기관장 상당수가 수도권의 생활 기반을 두고 전북에서는 임시거주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가 배제되고 행정은 외부 인사가 거쳐가는 순환형 구조로 변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갑질, 비위 의혹 등 반복되는 도덕성 문제로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도정이 도민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한다며 지역에 뿌리 내리고 책임질 인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 지역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정병엽 소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연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병엽 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주년 맞아가지고 좀 행사 많이 준비하시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정병엽입니다. 우리 첨단 방사선 연구소 어떤 곳을 어떤 일을 저희 첨단방사선연구소는 국내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사선 관련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방사선을 이용해서 타이어 개량도 하고 전선 가교도 했지만 지금은 사업 영역이 넓혀져 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신약 개발, 육종, 그다음에 동위원소 생산 이런
방사선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방사선 관련된 신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물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이 단순히 기술 이전을 뛰어넘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방사선 기술의 확장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사선 연구 전문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가 정읍에 위치한 지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 전에 정읍에 둥지를 틀 때는 정규 직원 27명에 건물 8개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저희 연구소가 11만 2천 평의 29개의 연구시설과 정규 직원 110명 그리고 학생들 포함해서 200명이 상주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어떤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주년 행사가 단순히 기념 행사를 뛰어넘어서 저희 연구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해서 방사선 관련된 국제학회를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주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사선에 의해서 꽉 채워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는 중이온, 양성자, 중성자, 감마선, 전자 등 다양한 방사선 소스들로 꽉 채워져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주 관련된 부품 소재, 특히 반도체 이런 게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우주 발사체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우주 환경에 노출됐을 때 방사선의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주 방사선 영향 평가는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 시대를 열었지만 관련된 부품 소재,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영향 평가를 전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육성이 안 됩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갖춰져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우주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총 2,50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게 만약에 잘 구축이 되면 우주 관련된 산업체들의 어떤 기술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정읍시에 내려와서 둥지를 틀고 정읍시와 시민들과 동반성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인 양적팽창을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들의 매출이 급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연구의 어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연구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약속을 드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조금만 더 저희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연구소가 반드시 이 정읍시에 뿌리를 내려서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